지각대장 어진이는 서둘러 학교에 도착했어요. 이유는 바로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해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교실이 새로워질 것이란 말에 호기심 대장 어진이는 가장 먼저 알고 싶었거든요. 어제 알림장에 써준 대로 오늘 하루 우리 교실이 사라집니다. 혹시 깜빡하고 학교에 온 친구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교실을 찾아오세요. 송민아 선생님, 교실에는 아무도 없고 선생님이 남기신 새로운 교실을 찾아오세요. 나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 있어요. 쪽지 뒷면에 쓰인 인터넷 주소를 발견한 어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로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나타난 인공지능 아이작. 어진이에게 새로운 교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진이는 창문 너머 드론이 전달해주는 스마트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방이었던 어진이는 3학년 2반 팻말이 쓰인 가상현실 교실로 입장합니다. 가상현실의 문이 열리자 알록달록한 꽃이 가득한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작이 손가락을 튕기자 들판은 순식간에 물이 가득한 바닷속으로 변하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진이의 몸이 고양이로 변했어요. 가상현실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한대요. 다른 친구들이 몰려든 곳으로 가보니 케이크 만들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아이작은 이 대회가 수학과 미술을 접목한 수업이라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 대회가 수업이라는 걸까요? 미래 사회에서는 협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요. 어진이와 경필이는 증강현실 속에서 마주한 비상사태에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실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가 교실인 학교, 무엇이든 변하는 교실, 어디서든 접속하는 교실 등이 있다고 해요. 또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해요. 그 밖에도 미래교실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이 책을 읽어보며 생각해 봅시다.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도서명 미래학교에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저자 이기규, 출판사 위즈더마우스. 정세랑 작가의 첫 역사소설이자 첫 추리소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천년왕국 통일신라의 휘황찬 나란 수도 금성.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황금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대수사극이 찾아옵니다. 설자은과 만나는 첫 번째 사건, 갑시다 금성으로. 어린 시절 죽은 오빠를 대신해 남장하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설자은. 오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한 남자가 목이 졸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와 동승한 아내와 딸도 배 안에서 자취를 감춘 상황. 의문스러운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려 하는 설자은에게 목인곤이라는 백제 출신 남자가 자꾸 끼어든다. 과연 두 사람은 남자의 죽음에 담긴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설자은과 만나는 두 번째 사건, 손바닥에 붉은 글씨. 백제 출신 남자 목인곤을 식객으로 들여 함께 금성으로 돌아온 설자은. 죽은 오빠와 모종의 애정 관계가 있었던 듯한 사나는 자은을 찾아와 아버지에게 닥친 의문스러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손바닥에 떠오른 붉은 글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않는 사나의 아버지.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다면서요? 지은 죄에 대한 업화로 쓰러진 거지. 사람들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업화로 쓰러진 것이라 수군거리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설자은과 만나는 세 번째 사건, 보름의 노래.
매년 여름이면 금성에서는 성대한 배짜기 시합인 길쌈 대회가 펼쳐진다. 두 편으로 나뉜 서라벌의 여성들은 이때만큼은 열의를 품고 상대보다 더 곱고 긴 배를 짜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자은의 동생 도훈이 배틀의 북을 잡았던 날, 누군가에 의해 배틀이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은 대회에서 우승해 궁궐로 들어가고 싶은 이들 중에 있을까? 설자은과 만나는 네 번째 사건, 월지에 엎드린 죽음. 신라의 왕이 월지에서 연회에 초대받은 설자은. 연회가 진행되던 도중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흰매를 부리던 메자비의 시체가 연못에서 떠오른다. 메자비의 죽음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 연회의 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왕은 메자비의 죽음의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연회의 밤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다. 자은은 과연 지나치게 눈길을 끌지 않고 사건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먼 과거 인물들이 벌이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모험담. 독자들을 사로잡을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서명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저자 정세랑. 출판사 문학동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의 배경, 환경, 문화, 심지어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소중한 인연을 만나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아무렇지 않게 타고 내리는 버스에서 좋은 인연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 런던.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며 정신이 없지만 여기엔 매일 운행하는 기적의 88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노신사 프랭크 씨가 있습니다. 60년 전 88번 버스에서 만난 내 첫사랑 그녀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립니다. 아직 그녀를 만나지도 그녀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녀를 만나기 위해 프랭크 씨는 오늘도 이 버스를 타봅니다. 그렇게 매일 88번 버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프랭크 씨는 오늘도 그녀를 찾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들 속에 서로 다른 사연들. 88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프랭크 씨에게는 88번 버스의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요? 88번 버스에 여러분도 함께 탑승해 보실래요? 도서명 88번 버스의 기적. 저자 프레야 샘슨. 출판사 모모.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 자신이 최고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아자. 자기 자신이 뭐든지 좋은 쪽으로만 비치거나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래요. 나의 단점이 더 돋보인다거나 내 단점이 더욱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도 알아. 내 얼굴에 주름이 많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단점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서영 작가님의 주름 때문이야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멋진 씨예요. 이름처럼 모자도 안경도 옷도 모두 멋지게 골라 착용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멋진 씨는 누군가 두고 간 신문을 펴서 읽으려는데 글씨가 흔들흔들. 큰일이군. 시력이 나빠진 멋진 씨는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끼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얼굴이 왜 이렇지?
안경을 쓰고 선명해진 시력 때문에 자기 얼굴에 있는 주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볼그레한 볼에 눈과 입가의 주름을 보면 제 눈엔 귀여운 강아지 같지만 멋진 씨는 주름이 아주 불편해 보이나 봐요. 안녕하세요. 상추 좀 나눠드릴까요? 어흥. 멋진 씨, 저 가방 바꿨어요. 어흥. 평소에는 길을 가다가 반가운 얼굴을 마주치면 기분이 좋아지는 멋진 씨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름을 말할까봐 길을 가는 반가운 얼굴들의 인사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대로 쌩하고 도망쳤어요. 멋진 씨는 자신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주름 없애는 방법. 히히히. 돌. 으합. 주름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런데도 멋진 씨는 주름 때문에 잠도 설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멋진 씨의 주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멋진 씨만 사람들이 자신의 주름을 의식해서 말을 걸 것 같았나 봐요. 주름을 없애지 못한 멋진 씨는 주름을 가려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여러분들의 상상에는 멋진 씨가 주름을 가리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나요? 모두가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단점 때문에 나의 소중한 모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멋진 씨의 이야기와 함께 나의 단점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정말 모든 게 주름 때문일까? 도서명 주름 때문이야. 저자 서영. 그림 서영. 출판사 다그림책 키다리. Principles for Success, an ultra mini-series adventure in 30 minutes and in 8 episodes. Episode 3, The 5-Step Process. We've discussed how important it is to reflect carefully after experiencing pain. When I did this, I was usually able to discover principles that would prevent me from repeating the same mistakes in the future. And I could see that being successful simply consisted of 5 steps. Step 1 is to know your goals and run after them. What is best for you depends on your nature, so you need to really understand yourself and know what you want to achieve in life. Step 2 is to encounter the problems that stand in the way of getting to your goals. These problems are typically painful. If handled badly, some of them can lead to your ruin. But to evolve, you need to identify those problems and not tolerate them. Step 3 is to diagnose these problems to get at their root causes. Don't jump too quickly to solutions. Take a step back and reflect in order to really distinguish the symptoms from the disease. Step 4 is to design a plan to eliminate the problems. This is where you will determine what you need to do to get around them. And step 5 is to execute those designs, pushing yourself to do what's needed to progress toward your goal. A successful life essentially consists of doing these 5 steps over and over again. This is your personal evolution, and you see this process everywhere. It's just a law of nature. Think of any product, any organization, or any person you know, and you will see that this is true for them. Evolution is simply a process of either adapting or dying. Conceptually, it looks just like the 5-step process I've described. As you push through this often painful process, you'll naturally ascend to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uccess. I found that when I did it better, my struggling never became easier, because the more capable I became, the greater the challenges I would take on. Because different people are strong and weak at different things, most people can't do all 5 steps well. Not facing this reality means you could stretch further than you should.
And as the heights get greater, your falls could also be greater. Sometimes terrible things happen to all of us in life. They can ruin us, or they can profoundly improve us, depending on how we handle them.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to me in 1982. In episode 4, I'll show you what happened and the lessons I learned. 도서명 원칙. 저자 레이 달리오. 출판사 한빛비즈. Hi, my name is Michael Booth. I'm a writer. I've just spent a lot of time traveling in South Korea, actually, and I loved it. But can you imagine a place in the world where everyone is equal, man and woman, boss and worker, where everyone earns pretty much the same amount of money? Can you imagine a place in the world where people trust their politicians and there's almost no corruption? And can you imagine a place in the world where the air is clear and clean and where people don't really work that much, so they have plenty of time for walking in the forest and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y and having great meals to eat? Well, you can read all about that place in my new book, The Almost Nearly Perfect People, which is out now in Korean. So I hope you enjoy it. 감사합니다. 미친 듯이 웃긴 북유럽 탐방기. 까칠한 영국 남자가 쓴 북유럽 장기 체험담. 도서명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저자 마이클 부스. 출판사 그랑아리. 시력 강화 운동 2개월 동안 했더니 일부는 시력 3.0까지 좋아져. 미국 대학 야구선수 19명 대상 갑옷 패치로 시각자극 훈련. 시력 평균 31% 향상. 특히 7명은 시력이 3.0에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시력 강화 운동으로 썼던 방법은 갑옷 패치.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시속 160km의 공을 정확하게 보고 맞힐까? 야구 선수들이 하는 시력 훈련법 중 가보르 아이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데니스 가보르 박사가 발명해낸 가보르 패치를 이용해 안구와 뇌를 동시에 훈련하는 방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시력 개선법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학생,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모든 피실험자들의 시력이 향상되었다.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시력 개선법은 뉴욕타임스에 뇌를 단련하여 노안, 근시를 개선하는 트레이닝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어느 프로구단의 선수들은 2개월간 꾸준히 트레이닝한 결과 시력이 무려 3.0까지 향상되기도 했다. 가보르 아이를 실천하면 하루 3분만 투자해도 눈이 좋아진다. 근시와 노안 개선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두통과 어깨 결림까지 개선되었다는 후기들이 넘쳐난다. 책에 수록된 28개의 시트를 활용해 4주간 트레이닝하며 근시, 노안에서 벗어나 보자. 도서명 3분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 저자 히라마스 루이. 출판사 샘앤파커스. 고래인. 나는 날마다 정확한 시각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뻐꾸기 시계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초침 소리는 어느 날부턴가는 아예 들리지 않았고 2시 15분에 내 삶은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았지요. 세상의 서쪽 끝에 있는 루시스 숲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곳에 가면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단다. 고양이 럭키에게 영원의 시간에 대해 듣고 나서부터 어두운 숲을 혼자 울며 헤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엔 언제나 햇살이 얼굴에 눈부시게 쏟아지는 꿈. 영원의 시간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딱딱한 날개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며 더 단단해지는 동그라미 같은 성장의 이야기. 고래 뱃속 창작 동화 5번째. 도서명 루아의 시간. 저자 윤정선. 그림 홍지애. 출판사 고래 뱃속. 폐쇄 직전의 GM은 어떻게 흑자 기업이 되었을까? 전기의 시대부터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30년 동안 인류의 삶을 바꾼 단 하나의 경영서. 카이스트 뇌인지구학과 교수 정재승 추천 필독서.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추천 필독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추천 필독서. 서울대 경영대 교수진 추천 필독서. 삼성경제연구소 추천 필독서. 미국 6천여 개 기업 추천 필독서. 경영대학 및 MBA 필독서. 수많은 기업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TOC 이론을 추리소설로 만난다. 현재 매출액을 순이익을 바꿔줄 바로 그 책. 도서명 더 골 1. 저자 엘리 골드렛. 출판사 동양북스. 이 책은 예술치료사 겸 죽음 교육자인 저자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홀로 남겨질 딸의 60일간의 이별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약간 파마해서 에센스를 발라주면 예쁠 텐데 긴 머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애 아빠가 잘라줬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짧은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속바지를 꼭 갖춰 입어야 돼. 엄마는 우리 연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앞으로 연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레나는 연희에게 엄마랑 이별한 직후에 해주고 싶은 말부터 연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초경을 할 때, 남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 등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며 연희와의 이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연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현명해지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연희가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연희를 진짜로 소중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딸 연희가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 날. 연희는 추억사진 그림첩에 천사의 날개 그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을 붙인 후 나는 이제 나비 요정이 아니라 천사 라고 썼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하느님께 잘 데려다주는 존재야 라고 말했더니 연희는 그래요,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말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왜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느님은 운명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게요.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 우리 엄마 언제 죽냐고. 그래,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해.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희 엄마는 준비를 잘 해오셨어.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연희의 볼에는 눈물방울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희도 조금씩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를. 엄마 안녕. 생명의 끝은 새로운 시작. 연희는 엄마의 작은 보호자이며 위로를 주는 꼬마 천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해진 짧은 시간에 평생 나눌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아름다우면서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시간. 하늘나라로 떠날 엄마와 남겨질 8살 딸의 이별 준비 이야기.
도서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 저자 유성희. 출판사 바오로 딸. 세상을 사각형으로 보는 남자가 있었고 동그랗게 보는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사각형 마음에 동그란 마음을 담게 되었고 동그란 마음에 사각형 마음을 담게 되었다. 상대방을 위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간 부부. 썸 타는 부부. 에피소드 1. 아름다운 마음.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한동안 마눌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밥 먹다 말고 왜 그래? 남들이 당신한테 예쁘다고 하던데 진짜 예쁘네. 아내가 입을 다물고 웃었다. 동반의 긴 세월. 내 눈은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도 보게 되었다. 에피소드 2. 먼저 사랑했다.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지금은 출발해야 한다. 마눌님이 다림질을 시작한다. 기막힐 노릇이 아닌가? 다림질이 끝나면 설거지를 시작할 것이다. 마눌님이랑 신랑이 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설거지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 하나 배우는데 20년이나 걸렸다. 에피소드 3.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도 밀었다. 마눌님이 고맙다며 웃음을 청소기 대신 주었다.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함께 살아온 40년 동안 마눌님에게 청소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구나. 에피소드 4. 아내처럼 남편처럼. 부부가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처럼 아내는 남편처럼 변화하려는 노력이다. 배우자처럼 변화되려는 훈련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보석을 만들어낸다. 글 손LD. 그림 전일권. 도서명 썸 타는 부부. 저자 손LD. 출판사 바오로 딸. 책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의 명소 카오북스의 대표 마스우라 야타로가 말하는 단단한 삶의 태도. 기본을 갖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일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만 알고 싶은 것. 고유한 내 취향을 찾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입고 먹는 것, 생활하는 공간, 사용하는 물건 등 생활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만의 기본을 발견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힘. 질 좋은 기본 흰색 셔츠는 평상시에는 꾸깃꾸깃하지 않으면서 반듯하게 다린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멋짐으로 약간 격식이 필요한 자리일 때는 반듯한 다림질로 어느 때건 겉옷을 벗어도 민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입니다. 익숙한 향으로 어디서든 나만의 장소를 만들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향을 피워보세요. 그 향을 맡는 순간, 아, 나의 공간에 돌아왔다는 안정감이 든답니다.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익숙한 향만으로도 여행지의 호텔 방도 자신만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갖춘 믿을 만한 가게가 주는 든든함. 등받이 없는 조그만 의자가 갖고 싶을 때, 소파가 낡아 천을 바꾸고 싶을 때,
헤맬 필요 없이 여기서 고른 물건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게를 알고 있나요? 새로운 가구를 구입했다기보다 친구가 늘어난 느낌을 주는 가게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입고 먹고 생활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명 나만의 기본. 저자 마스우라 야타로. 출판사 인디고 글담. 이 책은 예술치료사 겸 죽음 교육자인 저자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홀로 남겨질 딸의 60일간의 이별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약간 파마해서 에센스를 발라주면 예쁠 텐데 긴 머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애 아빠가 잘라줬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짧은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속바지를 꼭 갖춰 입어야 돼. 엄마는 우리 연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앞으로 연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레나는 연희에게 엄마랑 이별한 직후에 해주고 싶은 말부터 연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초경을 할 때, 남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 등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을 남기며 연희와의 이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연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현명해지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연희가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연희를 진짜로 소중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딸 연희가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 날. 연희는 추억사진 그림첩에 천사의 날개 그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을 붙인 후 나는 이제 나비 요정이 아니라 천사 라고 썼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하느님께 잘 데려다주는 존재야 라고 말했더니 연희는 그래요,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말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왜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느님은 운명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게요.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 우리 엄마 언제 죽냐고. 그래,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해.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희 엄마는 준비를 잘 해오셨어.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연희의 볼에는 눈물방울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희도 조금씩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를. 엄마 안녕. 생명의 끝은 새로운 시작. 연희는 엄마의 작은 보호자이며 위로를 주는 꼬마 천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해진 짧은 시간에 평생 나눌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아름다우면서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시간. 하늘나라로 떠날 엄마와 남겨질 8살 딸의 이별 준비 이야기. 도서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 저자 유성희. 출판사 바오로딸. 대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요. 죽기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 애씁니다. 아내에게 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기 위해. 세제는 세탁기 위쪽 선반에 놓여 있어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세제, 표백제 순서대로 넣어요. 알았죠? 전원은 버튼만 누르면 들어와요.
세탁기 앞에서 아내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세탁의 시작입니다. 맛은 막국물로 내고 간장과 미림을 적당히 넣어 맛을 보면서 간을 조절하면 돼요. 자신의 혀를 믿어요. 아내 인생의 마지막 몇 달간은 이렇게 세탁과 요리 특훈이 이루어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반 후 나를 남겨두고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혼자가 된 남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떻게 그 상실감을 극복해 나갔는지 적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남겨진 자녀들이 혼자 남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철부지 남편의 생활 에세이. 도서명 혼자가 되었지만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자 니시다 데루, 출판사 인디고 글담. 연금 대신 도둑질로 노후를 준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고요? 노인 요양소에서 지내느니 감옥이 낫겠어. 답답하고 열악한 요양소에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이 낫다며?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79세 메르타 할머니 요절복통 은행털이에 나서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에 이은 또 하나의 스웨덴산 특급 베스트셀러 할머니표 걸크러쉬를 제대로 보여주는 메르타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르타 안데르손, 노인 강도단의 리더, 합창단을 함께하던 친구들과 요양소를 탈출해 노인 강도단을 만든 장본인. 언제나 머릿속은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가득. 오스카르 크루프? 닉네임 천재.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타고난 발명가. 메르타와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스티나 오케르블럼, 노인 강도단의 막내. 예술을 사랑하고 옷차림과 화장에 신경쓰며 감수성만큼은 언제나 소녀인 할머니. 베르틸 앵스트렘, 닉네임 갈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어쩌다 갈퀴에 걸려 넘어져 얻은 별명. 스티나를 아끼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바람둥이 할아버지. 안나그레타 비엘케, 전직 은행원이자 암산의 여왕. 메르타와 천재, 스티나와 갈퀴 두 커플 사이에서 혼자 외로움 타는 중. 썩어 빠진 세상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은퇴할 수가 없어. 노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뒤집어 엎고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노인 강도단. 스웨덴에서 은행과 박물관을 털고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까지 털었는데 이번 목표는 지중해 생트로페에 있는 초호화 요트. 과연 메르타 할머니와 노인 강도단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따뜻함과 위트, 재미가 가득하다. 언론사 가디언, 영국. 독자들은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특별한 강도단을 응원하게 될 것이다. 잡지, 퍼블리셔스 위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격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잡지, 서스펜스 매거진. 명랑하고 기분 좋은 범죄 소설. 잡지, 커커스 리뷰. 휠체어를 탄 메르타, 천재 갈키, 안나그레타 그리고 스티나의 모험 이야기는 절대 질리지 않는다. 잡지, 엘르, 프랑스. 전 세계 200만 독자가 열광한 메르타 할머니 시리즈.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메르타 할머니, 라스베이거스로 가다에 이어서 도서명 메르타 할머니의 우아한 강도 인생. 저자 카타리나 잉엘만 순드베리. 출판사 열린 책들. 그는 자살을 하는 사람처럼 사랑에 빠졌다. 단지 그녀의 나이가 48세였을 뿐. 단지 그의 나이가 19세였을 뿐. 그뿐이었다. 그는 런던 테니스 클럽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테니스 파트너였던 그와 그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그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도망쳤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나 생각지 못한 균열.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뛰어넘는 파격. 줄리언 반스가 쓴 단 하나의 연애소설. 도서명 연애의 기억. 저자 줄리언 반스. 출판사 다산책방.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